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테리어 유튜버 나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방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소재나 컬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완전 처음에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구매하는 것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 집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겁니다. 기왕 돈을 써서 또 공간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나의 생활 패턴에 딱 맞춰서 디자인을 한다면 돈을 쓰는 보람이 있겠죠? 가족이 여러 명이면 이제 모여서 아니면은 혼자서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집에 사용하고 있는 패턴을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가족 몇 명인지, 밥은 한식을 이렇게 반찬 여러 가지를 차려서 먹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간편식 위주로 먹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혼자서 간단하게 요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 움직임의 동선이 최대한 넓지 않도록 좀 작게 디자인을 하면 좋을 것이고, 우리는 4인 가족인데 식탁에 음식을 차리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아일랜드 테이블이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런 걸 만들어 준다든지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재 주방에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써보는 거예요. 조리 공간이 좁다든지 아니면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좋은 거는 우리 집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전의 종류와 그리고 사이즈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수납장을 만들 때 폭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주방 가구랑 싱크대 디자인을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제가 몇 가지 주방의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일자형. 작은 집이거나 구조상 일자로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싱크대는 일자로 하고 수납장을 따로 놔서 가전이나 식료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이 일자인데요. 저는 이제 기역자로 배치를 했을 때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느낌이 나는 게 일단 싫었었고, 빈 공간이 많아서 둘이서 요리를 한다든지 뭔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도 훨씬 수월해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역자. 이거는 20, 30평대 아파트에서 무난하게 많이 선택하시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조리 시에 동선을 생각했을 때도 사실은 제일 무난한 그런 형태이고요. 만약에 주방 공간이 좀 넓다면은 가운데에 식탁을 놓고 다이닝룸 같은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는 11자 형태인데요. 이제 11자로 디자인을 하실 때는 공간의 사이즈랑 실제로 장이 들어가는 그 사이즈를 정확하게 그려보시는 게 중요해요. 보통 주방에서 싱크대나 가구 사이의 공간이 최소 80cm가 되어야지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다. 근데 80cm도 사실 둘이서 뭔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좁은 공간이긴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주로 혼자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귿자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귿자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 경우에 코너가 2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코너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수납장을 100% 활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코너에 싱크볼 같은 거를 놓고 그 밑으로 이제 배관이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디귿자보다는 11자 모양이 훨씬 더 동선상으로도 그렇고 비용상으로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집이 아주 넓어. 그래서 싱크대를 되게 크게 하고 싶어. 아니면 수납 공간이 되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차라리 일자나 기역자에 커다란 아일랜드 조리대를 놓는 거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에요. 이제 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종이 가방 같은데 식료품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조리대 같은 데 위에 탁 올려놓고 아침에는 시리얼도 먹고 엄마가 요리하는 동안 애들은 거기 앉아서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넓은 집에 산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 우리 집에는 어떤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 좋을까? 가장 먼저 확인하면 좋은 거는 현재 집에 지금 바꾸기 전에 싱크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제일 확인해야 되는 거는 수도 배관과 가스 배관의 위치입니다. 아파트를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싱크대만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이제 몇백만 원 수준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 배관을 뜯어내고 그리고 다시 배관을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덮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오히려 싱크대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자형이라든지 기역자형이라든지 이런 모양에서는 조금씩
좌우로 조금씩 이동을 하는 그런 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배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되는지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노트에다가 실제 주방의 사이즈를 그려놓고 내가 이제 배치할 싱크대 모양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좋은데, 싱크대 깊이는 보통 60에서 63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63cm를 기준으로 해서 좀 사이즈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시면 좋아요. 하얀 종이에 사이즈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어렵다면 방한지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뭐 여기에 뭐 11자든 기역자든 여러 가지로 그려보고, 그리고 남는 공간에 동선을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배관의 위치를 생각을 해서 가스레인지랑 싱크볼을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면도도 그려보세요. 뭐 문짝의 사이즈나 뭐 여는 방향, 뭐 서랍, 상부장 같은 것도 사이즈나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싱크대 매장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요즘 자재나 기능은 또 어떤 새로운 게 있는지 알아볼 겸 리바트 키친 매장에 가서 저희 집 주방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저희 집 옛날 주방 사진인데 이거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사이즈를 좀 아시나요? 아니면 네, 아파트를 좀 검색해서 동네에서 찾아볼까요? 근데 이거 새로 그리시는 것도 오래 걸리니까. 새로 그래도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알아요. 그리고 여기가 인사. 자, 여기 하네스동이 인조대, 그리고 칸스톤이 엔지니어드 제품이에요. 천연 대리석을 좀 가공한. 네, 칸스톤이. 칸스톤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굉장히 좀 좋은 네. 상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인조대. 다이 공간으로는 하지는 않을 거라서 뭔가 냉장고 자리를 조금 안 섞어가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예쁘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1200이죠. 보통 이제 간격이 1000 이상이 확보되어 있는데 1200이 냉장고가 들어가는 네.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도 정말 편한 주방이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들어가니까 되게 좋네요. 딱 그리고, 여기가 네. 좋네요. 그리고 이제 2단 서랍장.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플랫장. 자, 이 구성 말고도 네. 다른 구성으로 다 얼마든지 또 상담이 가능. Let's talk it over. Let's talk it over. 네. 800 정도 되면 나쁘지는 않아요. 800 미만으로 내려갔으면 제가 좀 네. 힘들 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800까지 좀 그거는 그냥 이미지로 한번 봐주세요. 네. 그리고 서랍장, 그리고 여기는 후드 들어간 낮은 상부장 이렇게 3개 들어갔을 경우에는 재놓은 게 있어서 정확하게 그 사이즈랑 그리고 예전 모습을 사진을 가지고 가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집 실제 사이즈에 맞게 도면을 딱 그려서 거기에다가 색깔까지 입혀서 보여주시니까 그냥 이제 상상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구체적으로 와닿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디자인하실 때 도움이 되는 기본 수납장에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좋은 기능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일단 1번은 서랍인데요. 저는 서랍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그 일반 열리는 문짝보다 가격은 조금 비싸요. 근데 제가 이거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말 이 깊이 끝까지 뭐 그릇이라든지 냄비라든지 이런 거를 보관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꺼낼 때도 너무 편리해가지고 예산과 사이즈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이 넣으시는 거를 추천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 콘센트인데 요즘에는 뭐 워낙에 가전제품 많이 쓰잖아요. 뭐 커피 머신도 있고, 뭐 에어프라이어도 있고, 뭐 믹서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싱크대에 기본으로 넣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수납장을 같이 짤 경우에는 거기에도 넣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싱크대 상판 위에다가 이렇게 딱 해놨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장 안에다가 딱 넣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서 디자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터치 개폐 장치인데요. 이게 손잡이가 없어서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깔끔하기도 하고, 손에 뭘 들고 있거나 이럴 때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열고 닫기 좋아서 사용하기도 되게 편리해요. 이렇게 상부장도 터치로 오픈하고 닫고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리바트 리첸 같은 경우는 이 터치가 정말 힘을 많이 안 들이고 살짝만 눌러도 잘 열리고 잘 닫혀서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 좀 새로운 건데 슬라이딩 도어. 이거는 이제 좀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기 힘든 이제 그런 공간에서 상부장에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리대 위쪽으로도 뭔가 양념 선반 같은 거를 만든 다음에 그 앞에 문을 달아서 이렇게 뭔가 조리를 할 때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째는 밥솥 선반. 밥솥이나 렌지를 따로 놓는 이제 수납장을 구입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싱크대를 제작을 할 때 좀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싱크대에 밥솥 인서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앞에 문도 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습기랑 이런 것 때문에 막 일반적으로 많이 추천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도 문을 달 것 같아서 네,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망장. 뭐 양념을 넣는 그 이렇게 길쭉한 선반 아시죠? 이것도 조금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일 안쪽까지도 물건을 넣고 빼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정말 버리는 공간 없이 수납을 싹싹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7번째는 조명이에요. 조명 이제 싱크대 안에도 달 수 있고, 그리고 상부장 밑에 조명을 다는 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거를 했는데 이게 있으면 뭐 밤에 간단한 조리를 할 때도 편리하고 설거지 할 때도 뭔가 더 잘 보여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넣으시면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팝업 후드인데요. 이게 평소에는 싱크대 매립이 돼 있다가 이렇게 탁 누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튀어나와서 조리할 때 후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탄소 필터를 적용한 후드인데 제가 이제 천장에 달려있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공간적인 면에서나 디자인적인 면에서나 뭐 설치적인 측면에서나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이거는 예산에 여유가 좀 있다, 나는 뭔가 최신식의 기능이 있는 주방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대에 조리대 외에 뭐 냉장고 장이라든지 키 큰 장을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같이 맞추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리바트 매장에서 진짜 멋있는 수납장들을 많이 봤거든요. 오, 여기는 이 안에 약간 이렇게 문을 열면은 오픈장처럼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뭐 이런 와인잔 같은 거 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뭔가 홈바나 약간 카페, 홈카페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거 너무 좋다. 전자레인지도 저희 집에 이렇게 장 안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문 열고 쓰고 이제 문 닫고 하는 게 좀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개방이 되면 이런 전자제품도 훨씬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왠지 문짝도 개수가 작아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좀 집이 작으신 분들이나 좀 깔끔하게 주방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쓰면은 진짜 되게 좋은 장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데프트가 깊이가 얕은 장을 이용을 하면 좁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천장부터 바닥까지 공간을 이용을 해서 수납도 하고 이렇게 이런 선반 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가전제품도 좀 놓을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요즘 한번 와보세요. 여기에도 역시나 이렇게 콘센트가 있어요. 이런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가구에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기능과 세부 요소까지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컬러랑 소재를 정할 차례인데요. 이제 요즘 트렌드를 설명을 해드리면 인테리어에서도 내추럴에서부터 뉴트로까지 약간 원목 느낌이 되게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도 되게 리얼한 나무 느낌이 나는 이런 무늬목 소재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고급지고 예뻤어요. 근데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너무 가격조차 너무 고급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우리 집이다, 나는 정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진짜 해보시면 유니크하고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이거는 내 예산에서 너무 벗어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트지로 무늬목 디자인을 한 그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솔리드 컬러 중에서 추천 컬러를 고르자면 어스 컬러, 이거는 인테리어에서도 그렇고 패션에서도 되게 뉴트럴한 그런 어스 컬러를 많이 쓰잖아요. 뭐 베이지라든지 카키라든지. 화이트보다는 좀 더 따뜻해 보이면서도 뭐 미니멀해서 내추럴한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같이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집 인테리어 분위기에 맞춰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다른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거 프로방 스프?
이거 한 2000년대에 조금 유행을 하다가 요새는 진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요즘에 다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좀 전원주택이나 아니면은 뭐 조금 나는 파리의 작은 아파트 느낌을 내고 싶어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새로 나온 유니크한 소재로는 유리나 세라믹이 있습니다. 유리는 그 삼성의 냉장고 비스포크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똑같은 소재라서 비스포크 냉장고 가지신 분들은 요거랑 같이 매치를 하시면은 되게 세트처럼 잘 맞을 것 같고요. 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제 상판을 세라믹으로 해서 이 싱크대 상판과 싱크대 이 문짝을 같은 소재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여드린 소재와 컬러들은 리바트 리첸 매장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판 같은 경우는 어떤 재질을 선택을 해야 될지, 뭐 인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돌로 해야 될지, 천연 대리석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거 좀 되게 어렵잖아요. 저한테도 항상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상판을 선정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좀 제가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인조대리석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네. 인조대리석과 인조대리석을 연결했을 때의 연결 부분이 티가 나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이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생산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단가로 제한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좀 고가로 제한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칸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엔지니어 스톤으로 저희가 제한되는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실제 돌을 갈아가지고 이 수지를 합성시켜서 만든 거의 90% 이상이 이 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색상의 침착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면서 또 패턴에서도 굉장히 좀 인조대리석에서 구현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패턴이라든지 디자인적인 장점을 더 많이 어필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신기하다. 어떻게 네. 그렇게 이게 인조인데 이렇게 돌 같은 패턴으로. 그렇죠. 그 가격대는 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 제품보다는 한 1.5배 정도. 아, 주방은 사실 네. 이 굉장히 면적들이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 넓은 면적 안에는 또 상판 컬러가 또 다양하게 들어가기는 조금은 너무 정신없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주방에서 쓰는 마감재는 최소한 3가지 이하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상판과 하부장을 좀 동화로리감으로 하나의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판 컬러와 하부장 컬러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좀 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상판 컬러와 하부장을 투톤으로 네. 제안을 해드리는 것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또 요즘에는 또 하부장을 좀 어둡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밝은 색으로. 네, 그런 경우에 아. 밝은 색으로 해가지고 네. 투톤의 느낌을 재미있게 연출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굳이 다양한 장식품이 없더라도 충분한 세련된 디자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도 그렇기는 한데 이 상부장하고 하부장하고 컬러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어디에 맞추면 좋을까요? 그 기본 공식 그레이 컬러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중간 네. 컬러를 충분히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컬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컬러는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그레이 컬러가 어떤 컬러든 다 조그마한 상부장을 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눈에 많이 안 띄게 우드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화이트로 하는 경우가 많이 네. 있는데. 병 마감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일이거든요. 네네네. 그쵸. 타일 패턴을 뭐 물고기 모양이라든지 뭐 비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해동무 패턴이라든지 약간은 타일 쪽으로 힘을 줘가지고 이 네네. 상장의 심플함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한다면 훨씬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연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너무 벽 컬러라든지 아니면 상판 컬러까지 어두운 컬러를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부의 느낌을 좀 칙칙하게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화이트라든지 좀 더 밝은 크림 컬러로 추천해 드리면 좀 더 깨끗하면서도 환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저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솔리드 컬러로 문짝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선택지가 2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LPM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시트지라고 흔히 부르는 이제 그걸로 마감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레탄 도장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페인트 한 것 같은 그런 마감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멀리서 보면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우레탄 도장이 이런 엣지 부분에 마감이 조금 더 깔끔하고 그리고 시트지처럼 사용을 하다 보면 뭐 끝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도
것도 없고 훨씬 뭐 터치감이나 이런 게 고급스럽기는 해요. 근데 가격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의 추천은 여러분들이 견적을 내실 때 이 LPM으로 하나 그리고 이 우레탄 도장으로 하나 이렇게 견적을 내셔서 좀 비교를 해보시고 아 나의 예산 범위에 맞는 거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좀 선택을 하시면 좀 쉽게 해결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액세서리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수전이나 싱크볼, 후드, 뭐 렌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수전 같은 경우는 나름 주방 인테리어에서 되게 큰 역할을 차지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드나 렌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뭐 정말 몇만 원대부터 몇백만 원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예산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능한 제품들을 살펴보고 고르시면 되고요. 이제 디자인적으로 보자면 노출형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침리형,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침리형을 선호를 해요. 저는 뭔가 한 가지 정도는 클래식한 요소를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침리 후드 아니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그냥 상부장에 매립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렌즈 같은 경우는 뭐 가스렌지일 수도 있고 인덕션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전자제품 매장을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가격이나 기능을 좀 비교를 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근데 내가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지멘스나 아니면은 아이게 같은 그런 브랜드 제품들은 직구를 하시면은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한 20-30% 싸게 구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구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이제 싱크대 매장에 가서 상담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다 구입을 해도 되지만 내가 따로 구입을 해놨다가 설치하러 오셨을 때 이거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손품을 팔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막 찾아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면은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주방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이런 정말 설명하는 영상은 정말 짧게 만들고 싶은데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이런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이 이걸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혹시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이거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어떤 컨텐츠가 보고 싶으신지도 또 코멘트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인스타 뭐 인테리어 얘기는 사실 많이는 안 하고요. 뭐 옷이나 요즘 근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도 놀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 이 안에 세탁실이 있어요. 저는 뭔가 이런 요소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구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드레스룸 뭔가 이런 거면 정말 좋겠죠? 이렇게 이번 키친 매장에 오시면 주방 가구랑 드레스룸이랑 뭐 신발장이나 이런 것도 같이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드레스룸 가구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늬목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흔하게 가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무늬목 같은 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무늬목의 두께가 진짜 좀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지금